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수현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여성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 무리에서 손절당했습니다. 작가님이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친구 관계도 흘러가는 것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친구 부모님 관련해서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땐 그게 그렇게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 결국 그 말 한 게 문제가 돼서 친구 무리에서 그냥 퇴출됐습니다. 제가 이유나 말해달라고 끈질기게 연락하니까 제 말실수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아마 이전에 사람들에게 손절당한 것도 말실수 잘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친해지면 편하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상으로는 이 정도는 말을 하고 살지 않나 싶은 게 많거든요. 꼭 지나고 나서 상대가 반응을 보여야만 그게 잘못 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해보니 다들 그 말을 네가 들어도 기분 좋겠냐고 되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제가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쌍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막막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말실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말 그대로 실수니까 사람들 반응이 가혹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님은 이제 인지를 하고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말 때문에 손절당하는 일이 없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그게 진짜 말실수인지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말실수? 저도 지금도 가끔 해요. 근데 너무 잦아지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건 상대 입장이나 상황, 기분 이런 걸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은연중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도가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가 좀 얕보이는 면이 있어도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배려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 20대이신데요. 이런 부분이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꾸 반성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 태도를 자꾸 의식하고 무의식 밖으로 끌어내고 수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말실수해서 배척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행동으로 베풀기. 사실 말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연자님은 나는 좀 더 솔직하게 살고 싶어.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좀 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서 살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돼요. 행동으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또 잘해줘야 말로 까먹는 게 보정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말을 막 내키는 대로 하는데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그분들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되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면요. 기껏 베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는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베푸는 것하고 말로 까먹는 게 비등하거나 그 이상이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행동으로 베풀지도 않으면서 말로 까먹는 사람들은 손절당하는 일이 많아요. 이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좀 기분의 동물이에요.
살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감동받을 일이 그렇게 막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결정적일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깨달을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결국 일상에서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연자님이 뭔가 문제를 느끼고 개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많이 조심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게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행동으로 잘해주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잘해주는 걸 내가 너무 의식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남한테 베풀고 잘해주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지. 이걸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만큼 안 돌아오는 거지? 이러면 더 피곤한 일이에요. 세 번째, 말 자체를 좀 줄이세요. 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 특징이 말이 진짜 많은 경우가 많아요. 수다쟁이.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일단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실수가 섞일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자기 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걸 의식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감정을 못 읽고 말 실수도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죠. 사연자님도 한번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적인 말의 양을 좀 줄여보세요. 물론 말로 풀던 사람이 다 못하면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쏟아놓는 걸로만 풀면 상대방은 무슨 죄예요? 그런 대화는 상대방한테 고역이거든요. 상대방은 재미가 없어요. 말로 풀고 싶은 욕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풀어보시고 말의 양을 좀 줄여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번째, 카톡으로 소통하는 걸 잘 이용해보세요. 요즘에는 카톡, 페북 메신저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는 급한 일도 아닌데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걸 오히려 신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에 서툰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면이에요. 원래 글이라는 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좀 다듬어지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도 이걸 또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냥 막 써서 실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 소통하는 게 단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말을 하면 목소리나 상황,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카톡을 막 쓰면 오히려 왜곡돼서 뜻이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왜 하고 묻는 말이어도 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게다가 문자는 기록으로 딱 남잖아요. 문자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서 지인들 사이에서 매장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거 다 고려하셔서 카톡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성하시고요. 만약 뭔가 실수했다 싶으면 바로 짚어보고 사과하세요. 말 실수하는 사람 중에는요, 그게 진짜 잘못된 것도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인 것도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 오해가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쌓이면 엄청 큰 비호감으로 남게 돼요. 나중에는 오해라는 걸 알아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그때 풀어줘서 앙금이 남지 않게 되면 쌓이질 않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오해를 풀어주거나 사과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내 한계를 넘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작은 용기를 내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연자님도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를 내기 시작하셨으니까 말실수로 내 가치를 깎아먹지 않는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날 테니까 알림 설정하시고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